안녕하십니까.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. 오늘은 여명의 구독자 신청 사주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일주가 정묘입니다. 정화는 병화는 태양화요, 정화는 촛불이고 약한 불입니다. 그러나 역시 화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걸 얘기합니다.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화려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. 그리고 정화는 약한 불이지만은 좀 낭만적이고 감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임합이 되면은 유정지합이라고 해서 음란지합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성교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밑에는 목생화나 인수도 합니다. 인수라고 하는 것은 학술 교육 문화인데 도화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직업 자체로 연예인이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연예인 쪽 그런 쪽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화가 있는 사람들은 미술이나 예술 쪽, 성악가, 가수 쪽으로 유망합니다. 그래서 성격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일주가 인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좀 비사교적이다 이렇게 성격이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. 사주는 기미, 계유, 정묘, 병호입니다. 사주를 첫째로 볼 때는 음과 양을 봐야 됩니다. 사주의 음양을 딱 봤을 때 음이 3개고 양이 하나입니다. 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이다, 치밀하다, 신중하다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나 화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. 정화에 병화에 묘화. 그 목화가 많은 묘미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 많지만은 활동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. 그러면 개방적이다, 적극적이다, 좀 진취적이다 이런 성향을 음양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. 둘째로 사주 분석을 할 때는 신약이냐 신왕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. 이 정화날에 6월에 여름이 겨울에 태어나서 가을에 태어났습니다. 화극금 편제가 되기 때문에 신약사주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신약사주지만은 밑에 정묘가 많기 때문에 묘미 목이 되기 때문에 약변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약한 사주가 강한 사주로 바뀌고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때는 뭘 봐야 되느냐, 사주의 병과 양을 봐야 됩니다. 무슨 오행이 너무 많으냐 무슨 오행이 적으냐. 그래서 너무 많은 건 병입니다. 기도를 그려볼 때 목화가 많습니다. 목화가 묘미 목에 목화가 많은 게 병이 되겠습니다. 목화가 많은 게 병이 되니까 금수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좋다고 봐야 됩니다. 이런 경우에는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후용신으로는 목화가 됩니다만은 목화는 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운세적으로 기운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나 원령이 금이기 때문에 목화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조후용신으로 볼 때는. 그래서 조후용신으로 볼 때는 이럴 경우에는 목화로 봐야 되고 병약으로 볼 때는 금수로 봐야 되는 그런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, 여자 사주는 남자를 봐야 됩니다. 남자가 수국하고 충을 만났습니다. 근데 요 수가 남자가 되는데 밑에 금생수에서 재생관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남자 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.
그러나 남자운 자체가 요 수가 화가 두 개가 있고 토가 있기 때문에 많이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남자운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밑에는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재성을 깔고 있고 월간과 간극지충입니다. 정계충의 묘의충이에요. 그게 부모군과 충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는 인연이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. 이럴 경우에는 자수성가, 독립심이 강한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직업과 전문성을 보기 위해서는 재물은 재성에 도합니다. 그리고 인수가 발달되어 있어요. 인수가 목생화.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직업으로는 연예인, 아나운서, 서비스 업종 이런 쪽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성격적으로는 뭐냐? 요 유라고 하는 거는 닭띠가 됩니다. 닭띠는 8월에 해당이 돼요. 그 실속위주입니다. 실속위주가 되다 보니까 인색한 경제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요 닭이라고 하는 거는 경우가 밝고 착실하기 때문에 모범적이에요.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남의 경우 없는 거가 잘 눈에 띕니다. 그래서 지적을 하고 구설수가 많으니까 그거는 수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부부궁에 있어서는 묘유충을 만났습니다. 모유충. 그리고 모유충이고 요거는 인수가 됩니다. 그러니까 아내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여자인데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. 엄마가.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고부간의 묘유충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부부간 관계는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삼재는 김희생은 해묘미는 사오미가 삼재입니다. 그리고 금년에 지금 갑진년이고 내년서부터 삼재가 들어옵니다. 사오미가 뭡니까? 화가 용신도 되지만은 병이 많은 사오미가 들어오기 때문에 호사다마라 여러 가지로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안 좋은 일이 많고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더군다나 신약 사주가 되기 때문에 삼재 때 조심해야 됩니다. 사오미 특히 화가 많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고 흥분을 잘하고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운 사주입니다.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감정 조절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금이 극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은 기관지 폐가 됩니다. 건강한 기관지 폐를 좋아해야 되고 심장 심근경색도 건강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주는 초년에는 뭡니까? 나 관성운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 초년운에 조우용신으로 안 좋지만은 여자는 관이 들어오면 좋기 때문에 15, 25, 35, 44세까지 대운이 좋은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내년부터 대운이 바뀌면서 삼재가 들어옵니다. 어려운 출발이 됩니다. 화가 많은데 또 화가 들어옵니다. 그 비견금이 들어오면 운이 좀 약합니다. 그래서 이때는 재물운이 약한데 위에는 식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물운은 외형적인 건 좋은데 내용적인 건 어렵기 때문에 경제 관리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사조를 보면은 기비, 개유, 정묘, 병호. 그래서 오늘은 여명의 사주를 같이 사주를 간명한 순서대로 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거기 눌렀어.